귀신 들린 궁궐. 100년 전 강철이가 승천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의 정체가 드러난다. 그 아이는 바로 팔척 귀신이었다. 강철이는 작은 이무기로 1000년 동안 고된 수련을 해야만 용으로 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철이는 인간 세계의 끔찍한 저주에 걸려 있었다. 그 저주는 바로 승천하는 순간 인간에게 목격되면 비늘이 벗겨져 다시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고 다시 100년을 더 수련해야만 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강철이는 가장 운이 없는 작은 이무기였고 그것이 바로 강철이가 인간을 증오하게 된 이유였다. 하지만 강철이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을 안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수많은 세월을 인간 세계에서 떠돌던 강철이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된다. 과거 강철이의 승천을 막아 인간 세상에 가두었던 그 아이는 바로 팔척 귀신이었으며 열의와 불구대천의 원수이기도 했다. 강철이가 없애려는 자, 원한 위에 원한이 겹친 그 존재였다. 강철이는 다시 한번 자신을 해친 자와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강철이가 열의를 구하고 그 귀신을 제압하려면 스스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결국 강철이 몸속의 옥구슬을 이용해 팔척 귀신을 제압하는 방법 외에 열의가 그 귀신을 물리칠 다른 수단을 찾을 수 있을지, 강철이는 과연 과거의 그 빚을 어떤 방식으로 갚게 될지, 그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이다. 황제는 자신의 충직한 신하들과 함께 동마 마을로 향해 팔척 귀신의 진짜 정체와 그의 깊은 원한을 밝히려 한다. 강철이와 열의는 궁에 남아 중전과 세자마마를 지키기 위해 대비마마와 풍산의 공격에 맞선다. 귀신의 보호를 받은 이후로 풍산은 강철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는 강철이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귀신이 즉시 열의를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열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강철이는 어쩔 수 없이 황제의 소식을 기다리며 무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강철이는 쓸모없는 윤갑의 몸속에 갇혀 있어 본래의 힘을 완전히 잃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귀신의 단서를 찾아야만 강철이가 그것을 제압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강철이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을 본 열의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앉으며 묻는다. 왜 그래? 그 귀신을 마주한 이후로 당신이 좀 이상해. 강철이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냥 옛날 생각 좀 하고 있었을 뿐이야. 열의가 말한다. 옛날 생각? 혹시 승천하려던 그때 이야기야? 강철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맞아. 그자만 아니었으면 난 벌써 승천했겠지. 생각해보면 그자를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지도 몰라. 열의는 말한다. 고마워하다니? 그자를 미워해야지 왜 고마워해? 강철이는 말한다. 그자가 날 보지 않았다면, 승천을 막지 않았다면 난 너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그렇지 않아? 열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그런 농담 하지 마. 지금이 농담할 때야? 강철이는 열의의 손을 꽉 잡고 말한다. 열의야, 너한테 하나만 물어볼게. 만약 그 귀신을 제압할 방법을 끝내 찾지 못한다면 넌 포기할 거야? 열의는 단호하게 말한다. 왜 포기해? 절대 안 돼. 그 귀신은 외할아버지와 윤갑 도련님의 영혼을 삼켰어. 난 그들을 거기에 가둬둘 수 없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구해내야 해. 강철이는 실망한 듯 말한다. 그럴 줄 알았어. 됐어. 그냥 내 한 말은 없던 걸로 해. 강철이가 이유 없이 삐진 듯한 모습을 보이자 열의는 중얼거린다. 도대체 왜 저러지? 내가 무슨 잘못을 말한 거야? 멀리서 비비는 강철이와 열의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몹시 불안해한다. 강철이, 설마 그녀 때문에 정말 승천할 기회를 포기하려는 거야? 정말 미친 거 아니야? 한편 황제는 평민으로 변장하고 양돈 마을로 돌아가 팔척 귀신의 진짜 정체를 찾으려 하던 중 불행히도 한눈 먼 할머니와 부딪히게 된다. 황제는 곧바로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한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할머니는 황제의 손을 만지자마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당황한 듯 말한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군요. 대체 어째서 귀하 같은 분이 이 가난한 땅에 오신 것이오? 황제는 눈먼 노파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본 것에 놀라며 열의가 했던 말을 떠올린다. 동마 마을에는 오랫동안 살아온 할머니들이 황제가 찾고 있는 진실의 실마리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었다. 황제는 곧바로 말한다. 할머니, 이미 알고 계시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예전의 재산 가문에 대해 말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뒷걸음질 치며 말한다. 그 사람의 가문에 대해 왜 알고 싶으신 겁니까? 그것은 아주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화를 피하시려면 어서 이곳을 떠나세요. 할머니의 이상한 말은 오히려 황제의 의심을 더욱 부추긴다. 그렇다면 그 가문에 대해 알고 계시다는 거군요? 제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그 가문은 구조까지 멸문당하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눈물을 터뜨리며 말한다. 모두 그 사악한 선제 때문이었습니다. 전부 그 사람 때문이에요. 황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할머니, 진정하시고 제게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그 가문을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고 황제는 측근 신하와 함께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할머니는 허름하고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왔고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마당에 놓인 의자에 앉아 말했다. 여기 앉으세요. 정말로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는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예전에 재상 가문에서 고용한 유모였고 어린 아가씨를 돌보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장차 지혜롭고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고 매우 뛰어난 외모와 기계를 가진 아이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대감에게 데려가던 중 하늘에서 빛나는 줄기 하나가 내려왔고 아기는 하늘을 바라보며 갑자기 웃음을 지었다.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재앙이 닥쳤다. 사람들 사이에선 어제 하늘로 승천하려던 어린 용이 동마 마을에 떨어졌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어린 용은 매우 사납고 누구든 마주치면 잡아먹는다고 전해졌다. 대감은 불안해하며 점쟁이를 불러 가문의 운명을 점치게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아기를 칭찬하던 점쟁이는 다음날 충격을 받은 듯 말했다. 대감의 가문에 흉조가 닥칠 것이며 모든 불운은 이 아이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대감은 분노와 우리 집 아가씨는 역시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아가씨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우리는 당연히 이 공으로 가문이 혜택을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뜻밖에도 황제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 노인의 가문이 반역을 꾀했다고 모함하셨습니다. 결국 온 가문이 참수당했어요. 그때 저는 외출 중이어서 운 좋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돌아왔을 때는 그 비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 해서 달려가려는데 마침 황궁 사람들까지 와서 화살을 쏘며 온 집안을 불태웠어요. 바로 그 순간 아가씨도 돌아왔고 부모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죠. 결국 아가씨도 모두와 함께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큰 가문이 한순간에 몰살당하고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저는 아가씨를 구하려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이렇게 못생기고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노인의 가문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지만 찾아온 이들은 모두 창백해진 얼굴로 도망치기 바빴어요. 그만큼 원한이 아주 깊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맹인 점쟁이가 찾아왔고 그 이후로는 매일 밤 들리던 아가씨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황제는 다리가 풀려 그럴 리가 없다. 분명 누군가가 배후에서 이런 일을 꾸미고는 죄를 선왕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 분명하다. 선왕은 현명하신 분이니 절대 이런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니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귀신이 황궁을 그렇게 원망하게 된 이유였던 겁니다. 과연 이 일에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걸까요? 귀신의 가문을 몰살시킨 자는 정말 선왕이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진실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